보면서. 네,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또 위스키 시장 열기가 한창 뜨겁습니다. 눈에 띄는 건요, 작년부터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연이어서 와인과 또 위스키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 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명욱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욱이라고 하고요.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학과 겸임교수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식문화 최고의 과정 원장을 또 올 3월부터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이제 와인과 위스키 앞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이 주류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네. 시간입니다. 자, 이제 술에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와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주류들도 점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와인 시장이 이 성장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릅니다. 네. 자, 이제 나이 상관없이요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와인 찾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거의 한 코로나가 창궐된 이후로 거의 보면 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중저가 위주의 와인이 팔렸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초고가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와인도 많이 팔리고 네. 있고요. 반대로 5천 원 미만의 초저가 와인도 많이 팔리고 있는 네, 이런 현상들이 현재 와인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을 조금은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네. 가격적인 면에서는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실은 이제 그 안에서 역사가 얼만큼 있느냐, 또 어떤 품종으로 했느냐, 어떻게 숙성을 했느냐, 또 얼마나 이 포도나무를 오랫동안 길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적인 느낌도 다른 네. 분더러 또 맛도 실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죠. 네네. 자, 이제 저희가 또 앞서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이 편의점에서도 와인과 위스키 등이 조금 판매가 되면서 이제는 손쉽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과 위스키 주류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관세청이 전년 대비 3.83%나 늘어났다 이런 수치까지 좀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부터 대기업도 와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빅4라고 불리는 와인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진출했는가 알아보면은 실은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와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 많이 못 마시고 회식이 사라지다 보니까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 홈술 문화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홈술 문화가 되게 재밌는 게 회식은 정해진 네. 소맥이라든지 이런 걸 마시다가 네. 홈술이 딱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늘 마시던 소주나 맥주와 달리 네. 다른 걸 느껴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가 굳이 회식 때 느끼던 그 느낌을 즐기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와인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해서 많이 팔렸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와인만 사서 와인을 마실 수 있지 않잖아요. 와인은 또 특별하게 오프너가 있어야 되고 또 와인 잔이 있어야 되고 또 거치대라는 또 와인 잔을 넣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멋지게 마시려면 또 이게 디켄터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또 용기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홈바가 발달하게 되는데 네. 홈바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뭘 사느냐 와인 셀러를 사는 거예요. 와, 근데 와인 셀러를 사면은 네, 그 곡간을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아두는 거죠. 안 드셔도, 네. 안 마셔도. 네. 그러니까 빈 곡간을 보니까 자기가 또 와인을 사고 싶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선순환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와인 시장에 대한 단순히 소비뿐만이 아닌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확충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통해서 이 홈아트, 홈 인테리어까지도 확장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프라 시스템이 확장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와인 잔이나 와인 셀러를 보면은 와인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여기에 착안을 해서 와인 시장 밀고 가자 아하. 해서 진출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술을 잘 못 드시는데도 와인을 모으시는 게 취미이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요새 정말 한창 붐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그 대기업들이 좀 진출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각각 대기업들 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와이너리를 인수를 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아예 유통사랑 연결을 해서 직판으로 가는 이런 경우들도 네.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 와이너리 중심으로 매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인수를 많이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투자 시장으로 가는 이 와인 쪽이 80%는 프랑스 와인입니다. 네. 네. 근데 두 번째가 투자 성향이 높은 또는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와인이 두 번째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같은 그쵸. 유럽 와인을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오. 10% 정도가 또 미국이에요. 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굉장히 그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 안정적인 제품이 나옵니다. 품질에 있어서 프랑스 와인과 달리. 네. 그러니까 그런 투자 시장이라든지 또 안정적으로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시장을 보고 이 대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일조량이 좀 세지 않습니까? 네. 그에 따른 또 와인은 어떤 와인들이 좀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일조량이 뜨겁다도 중요한데 네. 실은 뭐 프랑스도 뭐 이탈리아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미국 와인의 특징은 일조량이 올해, 내년, 내후년이 네. 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네. 근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좋았는데 내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봤었을 때 정확한 그 사업 계획을 짜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또 미국의 자본이라든지 또 미국의 시장을 봤었을 때 계속 새로운 이 예술품적인 부분을 만드는 이 컬트 와인이라 불리는 시장이 있는데 그렇죠. 이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유통 3사도 신세계, 롯데, 현대죠. 네. 여기에 이어서 두산과 한화까지도 와인 전쟁이 확산됐다. 네. 뭐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기업들이 이 와인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로 좀 코시국이 조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홈술 문화가 조금 발달돼서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진화가 된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인 오프너부터 거치대, 뭐 디캔더, 와인 셀러까지 각각의 액세서리 사업도 조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액세서리 사업도 대기업들이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여기까지는 현재 그렇게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것 말고 특히 진출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편의점에 스마트 오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요? 네, 스마트 오더 시스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편의점 스마트 오더 그 웹페이지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와인을 살 때는 보통 10,000원, 20,000원 저렴한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매대에 진열한다라도 저렴한 와인 유지였는데 그렇죠. 스마트 오더에서는 7만 원, 8만 원, 명절 시즌에는 10만 원, 100만 원짜리도 등장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100만 원 넘는 와인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와인을 어디까지 배달을 해주느냐? 자신의 집과 가장 가까운 편의점 배달까지 해줍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주류는 인터넷 판매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편의점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까지 거의 허용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을 사러 막 돌아다니지 않고 편의점 스마트 오더만 보면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기업이 또 착안을 해서 진출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소비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할까요? 네, 일단은 뭐 가격 경쟁이 되게 심화돼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지는 와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5,000원 미만의 이런 와인들이 홈플러스나 또는 뭐 이마트나 또는 뭐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포진이 돼 있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초저가 와인들이 포진돼 있는 것도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업체라든지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각각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과 다른 또 새로운 제품들을 또 많이 또 발굴해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와인을 마셔봤다 했을 때 이 와인이 이제 좀 맛을 안 것 같아 그러면 새로운 와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의 폭이 넓어지고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네. 계속 이걸 단순히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이 아닌 취미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취미. 또 취미의 영역이 나중엔 또 뭐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거 투자할 수 있나라는 이 투자 재테크의 영역까지도 네. 감안을 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죠. 네. 네. 이 와인을 좀 접근하시는 게 단순히 뭐 회식 때 술을 즐기는 그런 거보다도 취미로 좀 접근하시면서 맛이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또 결국에는 투자까지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그렇죠. 네. 그렇게 조금 선순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술을
그 제3자에 팔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와인을 사서 내가 쉽게 팔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네. 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셀러 개념보다는 네. 리셀 개념보다는 좀 가지고 소장용으로 네. 조금 많이 사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일일 때 또 네. 특별한 와인을 이렇게 보였을 때 네, 그것 네. 자체가 또 하나의 또 큰 또 추억이 될 수 있고 그러네요. 또 여러 좋은 분들에게 또 접대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일 수 맞습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좀 회상을 해보면 그 은사님 교수님께 네, 네. 정말 술을 좋아하셨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될지 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와인이었고 네. 받으시는 분이나 드리는 저나 너무나 뿌듯했던 선물이 바로 네. 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와인이 왜 그렇게 클 수 있냐라고 본다면은 네. 우리가 소주 선물을 안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소주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과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저렴하기도 한 거지만 근데 와인은 네. 뭔가 내가 과음이 좀 절제된 듯한 격이 있는 느낌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또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맞아요. 이미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과음하면 다 건강과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창궐되면서 이때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와인이 약간 건강과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술은 아니더라도 와인은 뭐 건강에 좋은 부분도 있으니 지금 와인으로 건강 생활에서 한잔 하자라는 네. 이런 분위기도 실은 커진 것이 있었죠. 이왕의 술을 먹을 거면 그래도 건강한 이미지인 이 와인을 좀 먹자. 네, 네, 네. 이런 생각으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앞으로 와인 시장 전망이 좀 궁금하실 분들 계실 네.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한국 와인의 시장을 견인했던 것은 주로 칠레 와인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약간 저가의 미국 와인 약간 견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제가 보기엔 더 넓고 더 많은 곳으로 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역에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요한 2, 3년 사이로 굉장히 유행했던 내추럴 와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 네, 그래서 그리고 동유럽 와인들도 은근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졌고 네. 그리스 와인이라든지 뭐 조지아 와인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던 새로운 지역의 와인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이런 고급 와인 시장도 커지고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조지아라든지 이런 독특한 시장도 커지고 또 초저가 와인 이런 것도 커지면서 오히려 기존에 가졌던 이 가성비만 추구하는 이 시장이 좀 더 다양한 시장으로 넓어질 것이다라고 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폭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동유럽 와인까지 조금 선택폭을 좀 넓힐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와인은 좀 어떨까요? 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와인일까요? 네. 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와인은 정말로 좋은 와인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특히 포도의 주산지인 충북 영동에서 나오는 네, 네. 영동 와인 같은 게 유명한데 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방카 트럼프가 왔을 때 만찬주로 선정된 맞네요. 예, 와. 그런 와인들도 네네. 있고요. 네. 또 재밌는 것이 그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에 있는 와이너리를 일부러 찾아가기는 일반인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와이너리는 찾아가서 와이너리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가을에 가서 포도를 딸 수도 있고요. 포도즙을 마셔볼 수도 있고 네네. 거기서 또 다양한 와인과 시음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럴 때는 농업의 가치라든지 지역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충북 영동에 이런 것들이 많고 수도권에는 대부도에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대부도까지. 또 파주에도 있고요. 네. 또 조금 내려가면은 전북의 무주, 무주, 예, 그리고 경북의 영천, 영천. 예, 전남 무주, 경북 영천 이런 것들이 와이너리 많이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데 가시면은 특히 뭐 영동 같은 경우에는 또 와인 터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와인 터널까지요. 네, 와인 터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셔서 어떻게 농업의 가치와 그리고 발효의 미학으로 와인이 탄생되는지 보시면은 실은 네. 이 맛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있어도 우리가 오히려 과음을 덜하게 됩니다. 어떻게 힘들게 농부들이 만들고 그 안에서 발효와 숙성의 미학을 가지고 아는 순간 남한테 우리는 그걸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하지 그렇죠. 마구 마실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이전에 굉장히 좀 이 과음에 대한 문화가 컸던 이유는 뭐냐면 실은 소주라든지 이런 맥주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획일화된 제품이 많다 보니까 네네.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마셨던 그런 어허. 나쁜 문화가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최근에 개선되어지는 이런 걸 좀 볼 수 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한국 와인의 네.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좀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와인 네. 조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네, 같은데 네, 네.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 네.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쉽게는 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가성비 와인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네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채널 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맛을 보시고 단순히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적으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의 어떤 품종의 맛이 기본적으로 색을 보고 향을 맡고 그 맛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은 네. 그런 게 쌓였을 때 남들한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네. 또 대화가 풍성해지고 대화가 풍성해지면은 되게 재밌는 게 네. 숙취도 적어집니다. 아, 네, 땀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비가 많이 돼요, 어허. 알코올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류란 걸로 고생할 일이 적어져요, 실은. 그렇겠네요. 실은 원래 네. 이 술은 대화를 부르는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진입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영주나 뭐 대부도 여러 곳에 네, 있다고 네. 들었는데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가 특산물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생길 법합니다. 근데 네. 다른 지역은 또 어떤 지역 특성상으로 좀 만들어졌을까요? 네, 그러니까 영동, 충북 영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재밌는 것들이 그 우리가 프랑스나 뭐 칠레나 뭐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이런 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네. 대부분 그 와인용 품종, 와인용 전용 포도로 만들어요. 예, 그런데 맛이 굉장히 진하고 어떻게 보면 스테이크와 좀 잘 어울리는 고기류와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동 와인이라든지 영천이나 무주 이런 것들은 특히 영동 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자주 먹는 캠베럴리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와인을 마셨을 때 일반적인 포도를 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로 풍미가 그 정도로 뭐라고 진하다는 할까? 건가요? 풍미라기보다는 과육의 느낌이 확 들죠. 와. 그래서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이 포도 산업에 엄청나게 붐을 일으킨 또 샤인머스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샤인머스켓으로 또 와인을 만들었어요. 샴페인이 아니고요. 네, 샤인머스켓 와인을 제가 마셔봤는데 네. 무슨 샤인머스켓을 마치 내가 그 먹으면서 그 물었을 때 터지는 그 과육의 느낌이 너무나 잘 살린 거예요. 그래서 과실에 대한 그 과육의 느낌을 너무너무 잘 살린 것이 네. 한국 와인이고 반대로 없는 것은 탄닌감 같은 거예요. 어떤 거? 떫은 맛, 탄닌감. 아하. 근데 이 탄닌감이 없는 경우에는 실은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육류하고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반적인 한식과 잘 어울리는 이런 뭐 야채류도 있고 전류 이런 것들로 잘 어울리는 것이 지금 한국 와인, 영동이라든지 영천 또는 무주, 파주, 뭐 대부도 이런 것들이 와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에 맞게 또 네. 와인도 그거에 맞춰서 좀 먹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지금 먹는 것도 시연까지 해주시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요. 와인과 좀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주류에는 와인뿐만이 아니라 위스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위스키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투자 대상으로 위스키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나이프랭크의 조사에 따르면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수집품 품목 중에 확실한 압도적인 1위가 바로 희귀 위스키입니다. 희귀 위스키. 네. 그러니까 뭐 시중에 파는 그냥 일반적인 위스키보다는 정말로 오래 숙성된 30년 이상 숙성한 그런 제품들이죠. 이것이 무려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 약 400% 오른. 400%. 400%. 네. 그러니까 수제품 품에서 압도적인데 보통 2위가 와인인 경우들이 많고요. 네. 3위가 뭐 우표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실은 위스키죠. 희귀 위스키.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병 가격이 아파트 한 값이라고 들었는데 네, 한 채값. 가장 최고가 와인은 그 M사의 네. 그 파이넬 레어 60년 숙성한 제품인데 이것이 190만 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23억, 24억 정도 하는 24억이요. 한 병에 술 한 병에 네. 23억, 24억 하는 와. 그런 시장이 있는 것이 또 이 바로 위스키 시장입니다. 네.
진짜 이 10년 동안 좀 묵혀놨던 희귀 위스키가 400% 이상 올랐다. 네. 이런 것도 좀 놀라운데 거기에 지금 환율로 24억 원이나 하는 네. 위스키가 있다는 와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 좀 굉장한데요. 이렇게 큰 비용을 좀 내고도 구매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60년 이상 숙성된 그 제품이 뭐 정말 몇 병 없습니다. 몇 병 없는데 그 제품을 만약 누가 깨트려서 네. 예, 더 이상 그게 없거나 어. 누가 마셔버려서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제품을 내가 내 손에 넣으려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 그러네요. 네, 6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6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 것 같지는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과 교환을 한 거죠. 그래서 아. 그 경험을 사고 싶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 뭐냐면 단순히 그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고 6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가치를 두고 내 자산과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시간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투자하는 수요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맛과 향의 풍미가 쑥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면서 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드러워지고요. 초콜릿 향, 바닐라 향, 어허. 그리고 이런 아몬드 향 이런 향이 막 폭발을 해요. 부드러워지면서. 어. 그러니까 60년 동안 이 숙성된 이 맛이 얼마나 궁금한지 그러니까요. 내가 사보고 싶은 거예요. 아하. 네. 재미있는 게 네. 그래서 정말 맛있냐? 그러니까요. 네, 정말 맛있냐? 네. 누가 물어본다면은 네. 대답으로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실은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맛있는지 맛없는지 왜요? 마셔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네, 뚜껑을 따신 분도 없고 네, 마시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소장용, 네, 관상용.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면서 좋다, 그러니까. 이쁘다, 60년 세월의 그 안에 있다니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네. 맛도 모르고 사는 시장인 거죠. 아. 네. 물론 자기가 예상하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맛을 음미하고자 하는 시장보다는 그것 자체에 가치를 두고 시간과 세월에 대한 가치를 두고 아하. 사람의 노고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리고 그 안에 기다림에 대한 가치를 두고 구매하는 것이 이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돈 주고도 못 산다라는 소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네. 시간의 가치, 그 자체, 위스키 자체에 가치를 두고 조금 투자를 한다 이런 네. 느낌. 뭐 굳이 사서 먹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관상용과 내 네. 소장용 그리고 그 가치를 보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품하고 똑같은 거죠. 맞네요. 미술품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뭐 만지고 부셔서 이거를 뭐 어디 붙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만 보고 아. 좋다라고 와. 하는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예술품으로 네, 좀 맞습니다. 자리매김했네요. 네, 네. 자, 근데 위스키 하면 또 일본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일본 위스키도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네, 뭐 실은 어떻게 보면 위스키의 소장 시장을 상당히 일본 위스키가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그 기존에 위스키 썼을 때 사람들은 잘 나 위스키 못 마시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음. 또 너무 도수가 그렇죠. 높다라는 도수가 이미지가 높지 있어서.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흔히 말하는 중장년층의 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흥의 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허. 일본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네. 하이볼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위스키 탄산수를 만든 거예요. 네. 만들었다면 그 시장을 넓혔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위스키는 무조건 40도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네. 이거를 탄산을 섞고 얼음을 섞고 뭐 레몬을 섞고 하는 걸 통해서 도수를 갑자기 뭐 7도, 6도, 5도쯤 났으니까 떨어뜨렸죠. 네. 생맥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맥주란 것은 내가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누가 이렇게 터치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마시는. 그러니까 위스키에서 권위가 빠지게 되고 아하. 내가 이거를 막 열심히 굳이 맞춰주면 마시지 않다 하더라도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으니까 젊은 층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위스키가 그렇게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스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거예요. 아하. 근데 그 하이볼이란 걸로 5, 6도짜리 낮은 도수의 위스키 칵테일을 마시다 보니 네네. 그 위에 좀 더 좋은 거, 좀 다른 거 이거 네. 마셔보고 싶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게 하고 관심을 끄는 정책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 위에 더 다른 거, 더 새로운 거, 더 비싼 거를 추구하면서 이 시장이 커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위스키가 굉장히 커진 게 또
일본 위스키 장인이 유명한 분이 계세요. 네. 타케츠로 마사타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20년대 100년 전에 스코틀랜드 유학 가서 스코틀랜드의 이 위스키 술 그대로 도입해 들어왔어요. 근데 엄청난 철학이 있어서 이분을 가지고 일본 NHK에서 100부작이 넘는 드라마로 NHK가 만들어 봅니다. 오. 이게 엄청난 히트를 친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있었던 그 산토리 위스키라든지 또는 니카 위스키 이런 데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막 사는 거예요. 네. 이분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이 장인의 나라에서 네. 하이엔드급 장인이 나온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위스키인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위스키가 어느 정도 중고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 같은 경우는 12년 이상 숙성시키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팔리니까 네. 동이 나잖아요. 다음 제품 언제 나오냐? 12년 후에 나온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재기를 또 하는 거죠. 또. 아하. 네.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그다음 조금씩 나오는데 그렇겠죠. 이것이 지금 없다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10년 넘게 기다려야 되나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본의 한 그 위스키 전문 매입 업체는 매달 위스키의 매입 가격을 공시합니다. 이달의 위스키 매입값은 이거. 네. 그러니까 마치 위스키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아. 위스키 가격이 주가처럼 변동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위스키를 사고 또 팔 수 있거든요. 네. 또 전당포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그 있습니다.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사더라도 언젠가 이거를 현금화시킬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도 하고 했던 거죠. 정말 투자 상품이네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전 세계로도 퍼져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위스키 같은 경우도 더 투자 시장으로 이어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정말 일본이 위스키 붐을 네. 좀 이끌었던 이런 사례들이 그렇죠. 네. 엄청나게 견인을 했다. 저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일본산 위스키 중에 한정판은 또 몇 달 새 30배나 껑충 뛰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30배가 껑충 뛴 것도 있고 네. 가격이 계속 연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뭐 한 10배 이상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30배까지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 한 100만 엔, 150만 엔 정도 이 정도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뭐 3억 원이 넘게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홍콩 경매 같은 경우에서 진행된 그 위스키 중에서 산토리 야마자키 위스키 50년이 3억 원 정도 약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55년 숙성한 제품이 지금 자료에 나가는 게 네네. 맞나요? 저거는 12년 숙성된 거고요. 네. 50년 숙성한 것이 3억 원에 낙찰이 됐고 어, 55년 숙성한 것이 얼마에 낙찰되냐면 네. 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흔히 뭐 일본식 사케가 가장 유명하는데 일본에서 가장 핫한 술은 위스키. 여전히 위스키. 네. 네, 위스키다. 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좀 부럽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위스키 산업이 좀 가능할까요?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위스키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기후가 우리나라만큼 변화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오크통이 팽창과 수축을 덜해요. 그러니까 알코올의 증발량이 매년 1~2%밖에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봄, 여름 가격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크통의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면서 이 사이로 계속 알코올이 증발이 돼버린 거예요. 1년에 10% 이상 증발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없어져. 거의 다 뭐 반 이상 없어져 술이 버린 아닌 거예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러니까 채산이 안 맞고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갖고 역발상으로 진행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데 그걸 네. 가지고 우리는 스코틀랜드보다 숙성이 더 8배나 빠르다. 오.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엄청난 효과를 봐요. 그래서 대만 위스키는 거기에 숙성 연료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가 없다. 더 빨리 숙성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착안해서 네네. 최근에 우리나라 위스키 산업에 이 다시 시작하자 해서 꿈틀대는 것들이 뭐 김포의 김창수 위스키라든지 남양주의 쓰리소사이어티 이런 것들도 어허허. 있고 신세계나 롯데도 진출해서 맞아요. 제주도에 위스키 증류소를 세우겠다 아하.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와, 또 위스키 산업에도 이제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또 네, 손을 맞습니다. 뻗고 있네요. 네. 대기업들이 손을 뻗는다는 건 그만큼 돈이 되는 산업이다라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최소 10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매년 나오는 이 대차대 대표에 너무 손익에 우리가 너무 구애받지 않고 이걸 긴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와인에 이어서 위스키까지 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술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주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설 연휴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전통주는 이제 설과 함께는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전통주 시장도 4년 만에 2배가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요. 특이하게도 MZ 세대들이 전통주에 관심이 좀 높아졌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죠. 전통주 하면은 이제 중장년 세대가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의 이제 전통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법적으로 전통주로 인증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가 만든다든지 농식품의 식품명인이 만든다든지 또 하나가 이제 지역의 농민과 협업을 하는 또는 농민이 만드는 지역 특산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커진 게 뭐냐면 이 지역 특산주예요. 지역 특산주. 네, 왜 커졌냐?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농민과 협업을 하거나 자신이 농민이 되면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요? 유일하게 주류 중에서 인터넷 판매가 되는 게 전통주? 네. 그 주류를 내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게 또 전통주. 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농업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만큼은 유효를 해준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이 또 있는 지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여기에 정말 창업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창업까지 해요. 네. 와,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고 이 기존의 뭐 호리병이 있다든지 뭐 페트병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디자인이나 이런 걸 멋지게 만들고 우리가 왜 계란 하나 사더라도 동물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지역의 농산물과 또 숙성의 가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문헌에 있는 걸 가지고 또 복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스토리가 되고 이어지는데 또 와인보다는 또 저렴해요. 네, 딱 가성비가 좋은 술이라는 이미지가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이 거의 최근에 요 한 4년 만에 2배 이상 커지게 되고 다양한 분들의 창업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또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이런 걸 또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그 박재범 씨의 원소주입니다. 맞네요. 네, 그 박재범 씨의 원소주 전통주 경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재범 씨도 단순히 혼자 한 게 아니고 지역의 농민과 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재범 씨의 그 원소주 같은 거 엄청 커지다 보니까 덩달아 또 같이 커지게 된 겁니다. 안동 소주도 커지게 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전통주의 영역이 좀 다르지만 약간 화요 같은 증리 소주 이런 것들도 같이 커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 전통주 영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은 주류 사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진입장벽이 조금 낮은 게 전통주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판매 방식 말씀해주신 게 바로 뭐 직접 온라인 판매도 되고 집 앞까지 배달이 가능한 게 전통주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 이력도 조금 화려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게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여러 대학에서 또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시고 이제 3월부터는 또 Y대에서 연대에서 이제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각각의 학과 과정들이 좀 궁금한데요. 좀 술을 배운다? 좀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전통주 과목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일본 주류에 대해서 또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미식문화 최고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가치. 근데 음식에 대한 가치는 어디서 시작해요? 농업에 대한 가치에 시작을 하거든요. 맞네요. 농업은 또 어디서 시작을 해요? 지역에 대한 가치에 시작을 하고 그 지역을 일궈나가는 사람의 또 가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비싸고 저렴하고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농업의 가치, 지역의 가치 그리고 서로의 이 매칭의 가치, 페어링의 가치 그리고 늘 함께하는 그 술과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발효의 미학과 또 숙성이라는 기다림의 미학을 또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강의와 또 직접 연세대 미식문화 최고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또 그 레스토랑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한번 하고 각각의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그 레스토랑에서 주어진 다양한 프랑스 요리든 또 이탈리아 요리든 또는 이제 일식이든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역과 또 생산자의 모습과 또 그거에 깃든 다양한 또 와인과 또 다양한 전통주의 맛을 보면서 그 지역을 알아가는 거죠. 그 음식과 술을 통해서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와인은 좀 좋아하지만 사견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한 편인데 네. 이렇게 약하지만 와인이나 위스키나 뭐 전통주 같은 경우에 조금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네. 술이 약하신 분들께는 네네네. 어느 술을 좀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그 막걸리 쪽에 있어서는 음.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막걸리는요, 기본적으로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것 따르면 지역의 쌀을 썼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숙성의 가치를 가진 것들도 네. 많고요. 또 무감미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저는 그 바틀샵이 몇 개가 있어요. 바틀샵이요. 네, 바틀샵에 가셔서 그 전통주 바틀샵에 검색하시면은 이 전통주 바틀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그런 데 가셔서 거기 가면 늘 누가 있느냐, 전통주 소믈리에들이 거의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물어보세요. 네.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좋냐, 그러면 음. 맞춰서 주실 것이고, 그 북촌의 전통주 갤러리라고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그 전통주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시음도 가능하고 네. 또 무료로 맛도 볼 수 있어요. 어. 그걸 가셔서 거기서 전문가들의 또 맛, 그 설명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면은 아마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막걸리로 막걸리도 있고요, 약주도 있고요, 전통 소주도 있고요, 또 한국 전통주 와인도 총합이요.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이 전통주에 한국 와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지역에서 네네. 만드는 포도로 또 네. 만들면 또 전통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은 전통주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찾아보시면은 네. 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또 전통주에 변하고 있구나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좀 이렇게 전통주 취재를 좀 나가서 그 명인분이 만드신 네네네. 것부터 해서 안동소주부터 뭐 두루두루 먹어봤지만 이 약한 입장에서는 조금 그 맛이 그 맛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네네네네. 하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주로 증류주 쪽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류주를 드시면은 이게 도수가 높은 술은 그거 자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얼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탄산수를 넣어서 희석해서 먼저 드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시작은 도수가 한 6도 전후로 되는 막걸리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막걸리도 어려우시면은 바나나 우유 타듯이 맛있습니다. 어디 저기 막걸리에. 막걸리에? 예. 바나나 우유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예, 그 딸기 우유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얼음을 넣어서 드셔도 맛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섞어 드시면서 조금씩 시작을 하시면 좋고, 네.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양조장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체험이라든지 견학 프로그램 운영 것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해남도 있고요, 문경도 있고요, 각종 이런 곳이 많은데 농식품부에서 이런 것을 모아서 찾아가는 양조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양조장 검색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놀러 갈 수 있는 양조장 리스트가 쫙 나와요. 전화하셔서 가시면은 발효의 미학, 또 기다림의 미학, 또 그 지역의 맛집도 다 알려주시는 이런 또 멋진 또 여행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정말 멋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 설 연휴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추천을 해드린 것도 좋고 한데 일단은 인터넷에서 전통주로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전통주. 굳이 저는 이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좀 덜 사용해도 괜찮은 게 있다면은 일단 전통적으로는 소주를 좀 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음복을 해야 되는데 음복은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수가 높은 술은 음복을 할 때는 약간 지양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흔히 정종을 사용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정종은 뭐냐면은 일본의 사케, 그러니까 일본식 청주의 브랜드 명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설에는 정종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이제는 맞지 않는 거죠. 사케를 올려놓는 거예요. 네, 사케를 올려놓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종이라는 것보다는 약주나 차라리 좋은 탁주나 이런 것들이 약주. 좋다. 막걸리 말씀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조상님이 뭐 소주를 좋아하셔서 소주 올리셔도 되고, 네. 뭐 위스키 좋아하셔서 위스키 올리셔도 뭐 되겠지만, 식혜 좋아하시면 식혜 네, 올리시고. 그럼요. 하지만 우리가 정종이라는 이름이 일본에서 온 것은 알고 그러니까요. 선택을 해서 쓰시는 게 좋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네네. 칼럼을 쓰신 게 네네. 이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 오메기 술이란 것은 제주도 오메기 떡이 유명하잖아요. 네. 네, 오메기 떡류로 만든 술이고요. 저기 있는 그 파란색의 그 긴 나루색 막걸리였는데 저거는 서울의 쌀로 만든 술이에요. 서울쌀이요. 네, 그 옆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천비향이라는 술인데 저 평택의 쌀로 만들었는데 저거는
또 대통령 만찬으로 선정된 술이고 음흠. 이제 배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막걸리 원액을 사용했는데 원액을 사용하면 도수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바텐더가 기획한 건데 바텐더의 막걸리라고 오, 저거는 또 칵테일용으로 만들어진 막걸리예요. 칵테일이요? 도수가 14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각각의 맛이 다 다르고 네. 형태가 다 다르니까 저렇게 맛을 비교하시면서 드셨을 때 유레카 같은 맛이 있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주가 다양하고 네. 이렇게 세련됐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맛이 있다니. 맞습니다. 네. 예, 발효의 미학, 기다림의 미학, 네. 숙성의 미학, 네, 그 네. 지역의 미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네. 정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다 듣다 보면요. 교수님이 이 주류에 좀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네, 네, 네. 이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술, 이것 중에 가장 교수님이 선호하시거나 애정하시는 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실은 누구랑 마시냐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냥 오래된 친구들과 마시느냐 아니면은 뭐 손님들과 마시느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설이니까 가족과 같이 즐긴다면은 지금 저 앞에 소개한 제주도의 저 오메기 술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 나로생 막걸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오메기 떡 맛이 나나요? 오메기 술? 아니에요. 그럼. 오메기 떡은요 그 겉을 이 팥 고명을 써가지고 굉장히 달게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빼면은 좁쌀떡이에요. 아하. 좁쌀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메기입니다. 오메기. 근데 그 안에 네. 굉장히 화한 박하향 같은 느낌이 있고 상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최근에 또 백종원 씨가 또 막걸리를 무감미로 프리미엄 또 막걸리 만드셨어요. 백걸리라고. 근데 그거는 또 얼음을 넣어서 마시면 좋은데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니까 네. 전통 쇼핑몰들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마켓, 뭐 술팜, 뭐 백술닷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인터넷 네. 쇼핑, 전통주 인터넷 쇼핑 그것만으로도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한마디로만 대답을 해주실다면 네, 와인과 위스키 네, 전통주 중에 네. 나의 원픽은? 전통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명욱 주류 문화 칼럼니스트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